할아버지도 이거 있네요. 우리 아빠도 똑같은 시계 차고 있어요. 27년 전 7살에 사라진 아들. 포구에서 생선 손질하는 가난한 남자를 보는 순간 DNA 검사 결과 부자 확률 99.998% 찾았다. 내 아들을. 27년 만의 기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남해안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포구 마을. 이곳은 관광객들이 찾는 화려한 해변도 멋진 카페가 즐비한 바닷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낡고 오래된 어촌 마을이었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포구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선착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야, 오늘 물때 좋았나 봐. 고등어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 야, 그거 빨리 얼음에 넣어. 금방 상한다고. 어부들의 거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밤새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그물에서 쏟아지는 생선들이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그 옆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임태수, 39살.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칠게 트인 손, 낡은 고무 앞치마를 두른 그는 새벽부터 생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오늘 갈치 30마리만 손질해줘. 급한 거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태수는 묵묵히 칼을 움직였습니다. 은빛 비늘이 튀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한 마리 손질하는데 2분 정도. 30마리면 1시간. 그렇게 일하면 오늘 아침 품삯 3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오후엔 다른 배에서 고등어 손질 일이 있을 거고 저녁엔 그물 손질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있는 일은 다 해야 했어요. 그래야 하루 7만 원, 많으면 8만 원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태수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칼끝이 미끄러지면서 생선 내장이 쏟아져 나왔고 그걸 바구니에 털어낸 뒤 다시 다음 생선을 잡았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작은 손에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밥 먹어야지. 아침 걸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하은이는? 나 먹었어. 아빠 거 챙겨왔어. 아이가 건넨 도시락을 열자 김몇장과 밥 한 공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간장뿐이었죠. 태수는 손을 씻고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 나 오늘도 생선 팔 거야. 어제 멸치 팔아서 10,000원 벌었거든.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태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새벽부터 생선을 팔아야 하는 현실. 그게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이서 살아가기 위해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했으니까요. 하은이는 스티로폼 박스 하나를 끌고 선착장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어제 팔다 남은 멸치와 오늘 새로 받은 작은 생선들이 얼음과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멸치 사세요. 싱싱한 멸치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히 지나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힐끗 보고는 그냥 갔고 어떤 할아버지는 가격을 물어보고는 비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판 건 딱 한 봉지. 3,000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등어도 있어요. 싱싱해요. 오전 10시쯤 되자 햇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닷바람은 불었지만 여름의 열기는 피할 수 없었어요. 하은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 멸치 얼마야? 5천 원이요. 에이, 비싸네. 4천 원 하면 안 돼? 하은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원래 5천 원에 팔아야 손해가 안 나는데 안 팔면 그것도 손해였어요. 그럼, 네. 4천 원 주세요. 그래, 착하네. 할머니는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건넸고 하은이는 그걸 꼭 쥐었습니다. 7천 원. 오늘 번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괜찮았습니다. 저녁에 더 팔면 되지 뭐. 점심때가 되자 태수가 일을 마치고 하은이 쪽으로 왔습니다. 하은아, 밥 먹어야지. 아빠는? 아빠는 좀 이따 먹을게. 너 먼저 먹어. 태수는 주머니에서 3천 원을 꺼내 하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기 슈퍼 가서 김밥 하나 사 먹어. 알았지? 응. 하은이는 돈을 받아들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김밥을 사지 않았어요. 대신 1,500원짜리 주먹밥 하나와 500원짜리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원은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아빠한테 나중에 줘야지. 아이의 머릿속엔 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하은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갈매기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엄마는 저 바다 건너편에 있을까? 하은이는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물어보면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빠가 슬퍼 보였으니까요. 오후 2시쯤 포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낡은 경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 차량이었어요. 번호판부터 달랐습니다. 광택이 반짝이는 차체,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정장 차림의 기사.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일성, 67세.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엔 금빛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품은 범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여기가 그 투자 검토 대상지입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선매입하시면 3년 내로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창고들, 녹슨 철제 난간, 그리고 비린내 가득한 공기. 이런 곳에 투자를 하라고? 사실 그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자신은 그저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되는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 어디쯤이었지? 27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폭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왔던 그날. 일성은 천천히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의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선착장 끝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남자 하나. 등을 구부린 채 칼질을 하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일성은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 남자의 옆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진 턱선, 짙은 눈썹, 그리고 칼을 쥔 손놀림. 일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일성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일성이 고개를 내렸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스티로폼 박스를 끌고 서 있었어요. 생선 사실 거예요? 여기 정말 싱싱한 거 많아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박스 안을 가리켰습니다. 얼음 위에 놓인 멸치, 고등어, 작은 갈치들. 일성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니? 멸치는 5,000원이고요. 고등어는 한 마리에 3,000원이에요. 근데 2마리 사시면 5,000원에 드릴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애처로웠습니다. 일성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고등어 2마리 줄래? 네. 감사합니다. 하은이는 비닐봉지에 고등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일성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천끈에 매달린 작은 물건 하나. 금빛이 바랜 회중시계였습니다. 일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거. 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니? 하은이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거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저한테 물려줬어요. 일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네.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끈을 풀어 시계를 건넸습니다. 일성의 손바닥 위에 그 시계가 놓였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수에게 마이너스 아빠가. 순간 일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7년 전 아들이 7살 되던 해 생일 선물로 건넸던 그 시계. 태수야, 이거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이제 내 거야. 소중히 간직해. 네, 아빠. 그날 아들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사라졌던 그날도.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일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생선을 손질하는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옆 얼굴이 아니라 정면이 보였어요. 그 얼굴. 낯익은, 너무나 낯익은 얼굴. 일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수. 작게 중얼거린 그 이름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2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성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안의 회중시계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시계 돌려주세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성은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괜찮아요. 그럼 생선 여기 있어요. 하은이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일성은 기계적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 멀리 생선을 손질하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확인해야 해. 저 사람이 정말. 일성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5m, 4m, 3m. 이제 그 남자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각진 턱, 짙은 눈썹, 곧은 코, 그리고 이마에 난 작은 흉터 하나. 일성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 흉터. 5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생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태수는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라도? 태수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일성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27년 만에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지? 내가 내 아들이냐고? 날 기억하냐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일성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일성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차에 타. 예, 알겠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일성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태수, 정말 내가 맞구나. 27년 만에, 27년 만에 너를 찾았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로. 예. 차가 출발했습니다. 일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2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회장이 아니었어요. 작은 선박 중개업을 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아들이 7살 되던 해봄. 아빠, 나 기차 타고 외할머니 댁 갈 수 있어. 그래. 우리 태수 많이 컸네. 그럼 혼자 갈 수 있겠어? 응. 나 이제 다 컸거든. 아들은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일성은 웃으며 아들 손을 잡고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태수야, 외할머니 댁 가면 전화해야 한다. 응, 알았어. 그리고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알아, 아빠. 나 애기 아니야. 일성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수 이제 다 컸지.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아들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아들을 보며 일성도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중간역에서 내렸다는 목격담도 없었고 기차 안에서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이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 전단지, 배포, 방송 출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더 넓은 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중개업은 대형 선박회사가 되었고 일성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찾지 못했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27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오늘 그 작은 포구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일성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과장. 예, 회장님. 오늘 그 포구에서 본 남자 있잖아. 생선 손질하던 사람. 아, 예. 기억합니다. 그 사람 신원 조회해봐.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전부 다. 이 과장은 잠시 놀란 표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예,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일성은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내가 맞다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일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유치원 입학식 날, 자전거를 배우던 날.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태수야. 새벽 5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과장입니다. 들어와.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일성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있었어요. 낡은 주민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이름 임태수. 생년월일 67년생. 주소 남해군. 일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태수. 성이 바뀌었어. 원래는 강태수였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없음. 자녀 이마은 초등학교 4학년. 부모 기록 없음. 일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 기록이 없다. 고아로 등록됐다는 뜻이구나. 다음 장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 남해군 보육원 입소 기록. 입소 당시 나이 추정 9세. 이름과 생년월일 불명확. 임시 등록. 기억상실 의심 소견. 성장 후 보육원 퇴소. 현재 일용직 노동자. 일성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9살의 보육원에. 그동안 2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지? 그리고 기억상실. 그래서 날 못 알아본 거구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27년 동안 겪었을 고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이 과장. 예, 회장님. 이 사람. 임태수 씨 건강 상태는 조사했어? 예, 그것도 있습니다.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성은 그걸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병원 진료 기록. 간 기능 저하 소견. 간경화 초기 단계 진단. 경제적 이유로 치료 중단. 일성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간경화? 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지금요? 아직 새벽인데.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일성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너를 찾았는데 내가 아프다니. 안 돼. 절대 안 돼. 30분 후 차는 다시 포구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포구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성은 차에서 내려 선착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제 그 자리에 태수가 있었어요. 역시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일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기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제 그 양복 입으신 분. 또 오셨네요? 네.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요? 무슨 일인데요? 태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해운 선박회사 회장 강일성이라고 합니다. 태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이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까?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이 시계. 일성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아들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태수가 시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 당신 아닙니까?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9살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알고 있습니다.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27년 전에 잃어버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일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임태수예요. 강태수가 아니라. 임태수라는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일성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검사를 해봅시다. DNA 검사.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려웠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딸이랑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가주세요. 태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성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간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제발 부탁입니다. 검사만 해봅시다. 내가 틀렸다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일성과 태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검사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성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태수는 펜을 쥔 채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 아들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니. 태수 씨? 의사의 목소리에 태수는 정신을 차리고 서명했습니다.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뚝에 들어가고 붉은 피가 시험관에 채워졌어요. 일성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둘의 피가 담긴 시험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각에 오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오며 태수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일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가봐야 해요. 딸이 기다립니다. 그 아이, 하은이라고 했죠? 네. 예쁘던데요. 태수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전부입니다. 일성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 손자일 수도 있는 아이인데. 혹시 아이 어머니는?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은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태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성이 뒤따라갔어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버스 타면 됩니다. 부탁입니다. 그냥 태워만 드릴게요. 태수는 거절하려다 일성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태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이 사람 아들이라면
그동안 내 인생은 뭐였지? 일성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걸로 충분할까?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일성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 치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부탁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났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빠.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오늘 병원 간다고 했잖아. 응, 다녀왔어.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 그럼 괜찮은 거야?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얼굴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자꾸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손에 칼을 쥐고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지? 강태수? 임태수?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누군가의 손, 기차 소리. 단편적인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졌다가 사라졌어요. 일성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일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받는 날, 일성은 새벽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태수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둘은 진료실 앞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 봉투를 앞에 놓았습니다. 일성과 태수가 나란히 앉았어요.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성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참았어요. 의사가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일성 씨와 임태수 씨의 DNA 검사 결과. 짧은 침묵. 부자관계 확률 99.998%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27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태수는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혼란도 모두 뒤섞였어요. 일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손을 놓쳐서. 태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일성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료실을 나온 둘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태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어느 날 깨어났는데 낯선 방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경찰 아저씨가 왔었대요. 이름이 뭐냐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대답 못했대요. 일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갔고 거기서 임태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생년월일도 대충 정해졌고요.
너무, 너무 힘들었겠구나. 괜찮았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해주셨거든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늘 외로웠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 면회 오는데 전 아무도 안 왔으니까요. 일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찾으셨잖아요. 27년 만에. 태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만났잖아요. 제 딸. 그래, 그 아이. 내 손녀. 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더구나.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둘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저, 좀 어색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긴 게. 나도 그래. 갑자기 아들이 어른이 돼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린 이제 시간이 많잖니. 하지만 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병원을 나서며 일성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정밀 검사 받아야 해. 네. 간 때문에. 나도 다 알고 있어.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야지. 당장 입원해. 하지만 돈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태수는 거절하려다 일성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도 데려와. 같이 살자. 네. 내 집에 방 많아. 너희 둘 다 들어와도 충분해. 하지만 갑자기. 태수야. 일성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7년을 못 봤어.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다. 안 되겠니?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태수는 하은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은아. 응? 아빠한테. 아빠가 생겼어. 하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생겼다는 거야? 응. 진짜? 어디 계셔? 저번에 봤던 그 아저씨. 시계 보여달라고 하셨던. 하은이는 생각해냈습니다. 아, 그 멋있는 아저씨. 그래, 그분이 아빠의 아버지셔. 우와. 하은이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가족이 생긴 거야? 태수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가족이 있어. 이틀 후 태수는 입원했습니다. 대학병원 특실. 넓고 깨끗한 병실은 태수가 살아본 어떤 집보다 좋았어요.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조직 검사. 일주일 동안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성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책도 사오고, 하은이 학용품도 사왔습니다. 하은이는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급식 맛있었어. 그래. 뭐 나왔는데? 돈가스랑 스파게티. 우와, 좋겠다. 할아버지 일성도 함께 웃었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내일 뭐 사다 줄까? 아빠한테 필요한 거요. 그럼 아빠한테 뭐가 필요하대? 셋은 웃었습니다. 27년 만에 만난 가족.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말기 단계입니다. 일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이식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가야 하나. 일성은 즉시 말했습니다. 제 간을 쓰세요. 네. 저도 검사받겠습니다. 아버지 간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연세가 상관없습니다. 당장 검사해 주세요. 일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왜?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위험해요. 그래도 해야지.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태수야. 일성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7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아버지. 그리고 하은이 생각해봐. 그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할 것 없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일성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수술 전날 밤, 태수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옆 침대에선 하은이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빠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병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태수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잘 될까? 두려웠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나. 아버지가 위험해지면 어쩌나. 자신이 죽으면 하은이는 어떻게 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일성이 들어왔습니다. 안 자니? 네, 잠이 안 와서요. 일성도 창가로 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못 주무세요? 그래, 나도 잠이 안 오더구나. 한참의 침묵.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밝은 아이였어. 늘 웃었지. 그랬어요? 응. 그리고 장난꾸러기였어. 엄마한테 혼나면 내 뒤에 숨곤 했지. 태수는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일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지. 내가 없어진 뒤로 견디지 못하셨어. 결국 일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일성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그냥 불운이었을 뿐이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일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너도 자거라. 네, 아버지. 일성이 문을 나서려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일성은 뒤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하은이가 뒤척였어요. 아빠, 응, 자고 있었구나. 아빠 걱정돼. 하은이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금방 나을 거야. 약속해? 약속해.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만약.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자. 태수는 말을 삼켰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하은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링거를 꽂고 혈압을 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네. 태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일성도 옆 병실에서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수술실 앞, 태수와 일성의 침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하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꼭 깨어나야 해. 그럼 우리 하은이 금방 볼 거야.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성도 손녀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곧 나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흥.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죠. 태수의 침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성의 침대가 그 뒤를 따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수술실 앞 대기실. 하은이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어요. 복도엔 사람들이 오갔지만 하은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1시, 간호사 한 명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기요,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는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간호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앉았어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 아빠랑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난 12시. 점심시간이 됐지만 하은이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비서 이 과장이 김밥을 사왔습니다. 하은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전 괜찮아요. 그래도 먹어야 아빠, 할아버지 보고 힘낼 수 있어. 하은이는 김밥 한 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여전히 수술 중. 수술실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힘내세요. 오후 4시,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진짜요? 응, 걱정 마. 두 분 다 잘 견뎠어. 하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길 거야. 조금 있다 볼 수 있어. 네. 1시간 후, 태수와 일성은 각각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은이는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빠. 창백한 얼굴.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옆 침대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취에서 깨면 면회 가능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하은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밤 8시. 태수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흑.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다가갔습니다.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아버지는 옆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돌제시도 가꾸게 속렸습니다. 일성도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갔다가 하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괜찮아, 하은아. 아빠 괜찮아. 태수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웠지? 응. 너무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은이는 아빠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서 하은이 다시 볼 수 있구나. 1시간 후 일성도 깨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일성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수는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일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두 침대 사이로 기계음만 들렸어요. 삐, 삐, 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 태수와 일성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을 나눠주셔서. 일성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버지니까.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7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일성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태수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을 수도 있게 됐어요. 일성은 나이가 있어서인지 회복이 조금 느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아주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일주일만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오전 태수가 아버지 병실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많이 드셔야 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둘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응? 퇴원하면 어디서 살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이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방 많아. 하은이 방도 따로 있고, 태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뭘. 일성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자. 지난 27년은 잊고. 네. 그날 오후 하은이가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왔어요. 아빠, 할아버지. 아이는 두 병실을 오가며 제잘됐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빠랑 할아버지랑 나. 하은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태수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쁘다, 하은아. 진짜? 히히. 일성도 그림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둘게. 정말? 그럼 우리 손녀 그림인데. 하은이는 신이 나서 뛰었습니다. 병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주일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태수와 일성은 나란히 병원 현관에 섰습니다. 밖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가자. 일성이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태수와 하은이도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
할아버지 댁. 할아버지 댁은 어때? 글쎄, 나도 처음이야.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변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큰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 깔끔한 잔디, 그리고 2층짜리 한옥 스타일 저택. 여기 할아버지 집이야?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일성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 2명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수고했어요. 이분들은 내 가족이에요. 잘 모셔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와,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집은 TV에서나 봤거든요. 이쪽이 내 방이야. 일성이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 하나.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그리고 옆방이 하은이 방이고, 하은이 방엔 이미 새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내 거야? 그럼. 일성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많이 먹어라. 일성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몇 달 전만 해도 포구에서 생선 손질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빠, 맛있어. 하은이가 불고기를 우물우물 씹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가을 달빛이 비쳤어요. 아버지, 응,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고 하은이는 내 손녀야. 당연한 거지. 일성은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네.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은이도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앉아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래, 진짜 가족이지. 일성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27년 만에 되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태수와 하은이가 일성의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오늘 학교에 뭐 하니? 할아버지 일성이 물었습니다. 음악 시간이 있어요. 리코더 배워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들려줘. 네. 하은이는 이제 할아버지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학교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회사 회장님이야. 진짜? 부자야? 응. 우리 집 엄청 커. 하은이는 처음으로 자랑할 게 생긴 게 기뻤어요. 태수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식받은 간은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오래 살 수 있겠구나. 하은이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있겠지. 병원에서 나오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만났어요. 일성은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대부분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어요. 대신 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 숙제 다 했어. 우와,
우리 하은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잘했대요. 일성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코끼리. 하은이가 뛰어갔어요. 일성과 태수가 뒤따라갔습니다. 천천히 뛰어. 괜찮아, 젊은데 뭐. 일성이 웃었습니다. 동물원을 돌며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사에게 부탁해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일성은 그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거 평생 가지고 다닐 거야. 아버지, 너희가 내 보물이야. 저녁엔 집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하은아, 뭐 먹고 싶어? 돈가스. 그래, 돈가스 시키자.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즐겁게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겪어온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은이는 피곤한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일 좀 하고 싶어요. 일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 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일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회사 일 배워볼래? 회사요? 응. 우리 회사에서 일 배워. 나중에 물려줄 거니까.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회사 일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육체 노동만 해왔는데. 걱정하지 마.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줄게. 일성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당연히 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태수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류 정리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열심히 배웠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집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일성은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태수 씨, 이 보고서 잘 정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태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 아들이라 특혜 받는 거 아냐? 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태수의 성실함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시네. 맞아, 새벽부터 와서 공부하시던데. 어느 금요일 저녁, 일성이 태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네, 아버지. 일성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식 양도 계약서야. 태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회사 지분. 내 지분 30%를 너한테 준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넌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지. 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언젠간 이 회사 내가 맡아야 해. 아버지. 태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가족인데.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정부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아빠 승진 축하하는 날. 하은이가 케이크 초를 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27년의 공백은 이제 거의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태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기사들.
실종 아동 관련 기사를 찾고 있었어요. 뭐하니? 일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지. 그냥 옛날 일이 궁금해서요. 일성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일 말이지? 네. 제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네. 경찰 조사 결과도 불분명했어. 그냥 실종됐다고만. 일성은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차역 CCTV를 확인했는데 내가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없었대. 그럼 저는 아마 중간에 어디선가 사고를 당했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잃었겠지.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찾아봐야 소용없어. 27년이나 됐는데. 일성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는 잊자. 중요한 건 지금이야.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태수는 또 꿈을 꿨습니다. 어린아이의 비명소리, 어둠 속 누군가의 손, 그리고 차가운 물. 으악!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아. 그냥 꿈이야.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기억처럼. 태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내 과거에 뭔가 있어. 분명히. 태수의 꿈은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 어두운 곳, 찬물, 그리고 공포. 어느 날 아침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실종됐던 그 지역에 가보고 싶어요. 일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괜히 힘든 기억 떠올리려고. 아니에요. 뭔가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요. 태수는 진지했습니다. 일성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이틀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27년 전 태수가 실종됐던 기차역 근처였어요. 작은 시골 마을. 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희미하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저 골목. 태수는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엔 오래된 집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골목 끝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폐가처럼 보였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 건물, 뭔가. 태수는 문을 만져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어요. 으악!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태수야. 일성이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기억이. 조금.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갇혀 있었어요. 뭐? 어두웠어요. 무서웠고. 물이 차올랐어요. 일성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지하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벽엔 긁힌 자국들. 작은 손으로 긁은 듯한. 이건. 경찰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 방을 보며 떨었어요. 여기에요. 분명히 여기.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어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길 잃었니? 아저씨가 도와줄게. 어린 태수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건물로.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문이 잠겼습니다. 어두웠어요. 무서웠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하로 물이 차올랐어요. 으악! 물이 무릎까지 가슴까지. 태수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태수를 끌어냈어요. 하지만 그 뒤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머리를 다쳤나 봐요.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태수야. 일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전 여기 갇혀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일성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못 찾아줘서 미안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 주인을 추적했어요. 27년 전 기록을 뒤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건물 주인은 김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일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처벌도 못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고인이라.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태수야.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아빠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 태수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제시도 각국에 속근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일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수야, 이제 과거는 다 정리된 거지? 네, 아버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일성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그래, 가자. 어디든 가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태수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제 많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태수 이사님, 이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들도 이제 태수를 이사님이라 불렀어요. 정식으로 이사 직함을 받았거든요. 네, 확인해 볼게요. 태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예전엔 글자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계약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일성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같이 밥 먹자. 네, 아버지. 둘은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요즘 일 적응 잘하는 것 같구나. 직원들이 잘 가르쳐줘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일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후계자 같아.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충분해. 밥을 먹으며 일성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재혼 생각 없니? 태수는 수저를 멈췄습니다. 재혼이요? 흥. 하은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너도. 혼자 살기 외롭잖아.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생각해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네. 하지만 태수는 재혼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은이만 있으면 충분했거든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에게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응, 엄마 없는 애는 불쌍하대. 태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누가 그래? 괜찮아. 나는 안 불쌍해. 아빠랑 할아버지 있잖아.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엄마 역할까지 못해줘서. 그날 밤 태수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얼굴도 이제 희미했어요. 사진도 별로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 딸 잘 키우지 못해서. 며칠 후 일성이 태수를 저녁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사업 파트너들 만나는 자리야.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이사니까. 호텔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 강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이쪽은 제 아들 태수입니다. 아, 소문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태수에게 인사했어요. 태수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식사 중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아, 박 사장님. 오셨군요. 네,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이쪽은 제 아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라고 합니다. 강태수입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은혜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아드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27년 만에 찾으셨다면서요? 네. 정말 드라마 같으시네요. 은혜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일성이 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은혜 사장, 괜찮은 사람이야. 네. 독신이고 나이도 너랑 비슷해. 한번 생각해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기회야. 그냥 생각만 해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태수는 박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좋은 사람 같긴 한데.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성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어요. 태수야, 오늘 박 사장도 오는 모임이야. 같이 가자. 네. 모임이 끝나고 은혜가 태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수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좋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설탕 넣으세요? 아니요, 그냥 마실게요. 저도 블랙으로 마셔요.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먼저 말했어요. 태수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회장님께서 저희 소개시키려 하시는 거 아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태수 씨 보니까 좋은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요. 괜찮으시죠? 태수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하은이는 몇 살이에요? 올해 10살이에요. 예쁘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태수는 휴대전화에서 하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고 싶어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은혜는 이제 자주 만났어요. 어느 일요일 태수는 하은이와 은혜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아빠 친구분 만날 거야. 누구? 좋은 분이야. 아주머니. 아, 알았어. 카페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안녕, 하은아. 나는 은혜 이모라고 해. 안녕하세요.
하은이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은혜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선물이야. 인형 좋아한다고 들었어. 와, 예쁜 곰 인형이었습니다. 하은이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셋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는 하은이와 잘 놀아줬어요. 이모,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사러 가자.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은혜 이모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응, 나한테 잘해줬어. 태수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아, 만약에 은혜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된다면? 하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거야? 응, 그럴 수도 있어.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엄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며칠 후 태수는 일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혜 씨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일성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혼수 준비. 일성이 모든 걸 도와줬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 내 결혼식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석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 하얀 꽃으로 장식된 통로 양쪽에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일성이 서서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니? 네, 많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부케를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다. 은혜가 단상에 올라 태수 옆에 섰습니다. 둘은 서로를 마주봤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하은이의 엄마로, 제 아내로 늘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도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은이의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축하했어요. 태수와 은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하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일성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줄지어 축하 인사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태수는 일일이 답례했습니다. 은혜도 옆에서 함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은이는 작은 드레스를 입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하은이도 예쁘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사흘간. 셋이서 함께 갔어요. 와, 바다다. 하은이가 뛰어갔습니다. 태수와 은혜가 손을 잡고 뒤따라갔어요. 여보, 고마워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하은이 잘 키울게요. 알아요. 당신이니까 믿어요.
둘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하은이는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예쁜 조개. 그래, 어디 봐. 은혜가 달려갔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사흘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성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잘 다녀왔니? 네, 아버지. 은혜 씨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는 이제 일성을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집이야. 은혜가 현관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넓네요. 익숙해질 거예요. 시간 지나면 가정부들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은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일성, 태수, 은혜, 하은이.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자, 건배합시다. 일성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맛있다. 하은이가 불고기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딸. 은혜가 하은이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잘 됐어. 정말. 일성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소원은 다 이뤘어.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엄마 생겼으니까 좋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응, 너무 좋아. 은혜 씨도 우리 가족 되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가족 만나서. 은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은혜는 같은 방을 썼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은혜가 태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요. 좋은 남편, 좋은 딸, 좋은 아버님. 다 갖췄어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요. 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하은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은혜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하은이는 은혜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부사장이 됐어요. 태수 부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직원들도 태수를 존경했습니다. 일성은 70이 됐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 하지만 일성은 아들의 잔소리가 좋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느 주말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하은이가 앞서 걸었어요. 알았어, 우리 손녀. 일성이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태수와 은혜가 손을 잡고 뒤따랐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거예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우와, 멋있다.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봤어요. 일성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아버님, 태수야, 너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다시 찾았고, 이렇게 가족도 생겼어.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후회 없어. 정말 행복해. 태수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은혜와 하은이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의 포옹.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등산 재밌었다. 그래, 다음엔 더 높은 산 가자. 좋아.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보며 함께 웃었어요. 저 사람 진짜 웃기다. 맞아, 하은아. 너도 저렇게 웃기니? 아니야, 난 안 웃겨.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자기 방으로 갔고 일성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수와 은혜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놀랐어요. 정말? 네. 하은이도 동생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태수는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5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둘은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강민준. 작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할아버지, 동생 봐. 진짜 작아. 하은이가 신기한 듯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자라렴. 일성은 손자를 안아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4대가 함께 살게 됐구나. 태수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많이 사랑해.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떴어요. 똘망똘망한 눈. 태수는 웃었습니다. 나 닮았네. 당연하죠. 아빠 아들인데. 은혜가 옆에서 웃었어요. 그날부터 집은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하은이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목소리.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행복한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5살이 됐고 하은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일성은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5명은 집 앞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교에서 1등 했어요. 하은이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최고야. 할아버지, 나는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너도 최고지. 우리 손자도 최고야. 일성은 두 손주를 양옆에 앉혔습니다. 태수와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5사람 위로 내려앉았어요. 일성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됐어. 고맙다. 아버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5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가족은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